안녕하세요. 대동여 지도입니다. 여러분, 실거주 주택은 왜 사야 할까요? 그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돈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집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가장 큰 비용이 필요하죠. 이렇게 큰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꼭 실거주 집을 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하고 그 이상 나이가 들어서도 대부분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나 돈이란 것에 대한 공부는 따로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떻게 집이 내 돈을 지켜준다는 걸까요? 자본주의에서 항상 등장하는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첫 집을 살 때 대부분 30년, 40년 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받습니다.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는 이유는 30년, 40년 상환한 이후에 내가 산 집이 현재 가격 대비 비싸진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래의 돈을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사고 나면 자신이 일해서 번 돈의 대부분을 대출 상환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다른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향후 가치가 상승하는 땅이라는 자산에 투자라는 이름의 소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다는 상황만 본인이 인지한다고 하면 대출금 상환이 그렇게 힘들지 않겠죠? 물론 더 좋은 땅에 위치한 집을 찾는 노력도 스스로 하게 될 거고요. 자본주의에서 태어난 우리가 비로소 자산의 상승과 하락에서 중립 위치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지켜주는 디펜스 위치에 최초 투자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투자와 돈 또는 자본주의에 대한 공부가 미흡하다면 시장 상황상 실거주 매수가 저렴한 구간이라면 더욱 좋고 정말 좀 비싼 구간이라도 너무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실거주집 매수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실거주집 매수를 추천하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는 밖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편한 휴식을 누릴 수 있고 결혼 후 내 아내 또는 남편 그리고 가장 소중한 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내 공간을 다른 방해 없이 누릴 수 있는 곳이 내 집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무리하지 않는 조건에 실거주 집을 매수해서 그곳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격이 하락한다 하더라도 삶을 살아가는데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 다음 투자를 이어간다고 할 때도 이런 편안함은 투자에서 아주 유리한 조건이 된답니다. 저희가 투자를 할 때 꼭 명심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쫄리면 지는 거다. 내가 정말 올바른 투자를 했다면 내 집은 투자 중 어떤 상황이라도 쫄지 않게 해줄 아주 든든한 내 뒷배가 되어준답니다. 모든 자산에는 상승과 하락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시장 상황에서 이런 든든한 뒷배가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주식도 물론이고 어떤 자산이든 이런 뒷배가 되어주는 투자가 존재하지만 공부가 되어 있기 전에 선택할 자산으로 실거주집은 아주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충분히 실거주집을 매수해야 할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더욱 든든한 뒷배를 찾는 노력은 본인이 해야겠죠. 저희 부부 역시 꾸준히 노력하면서 그 내용을 영상을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세운 경제적 자유를 위해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 목표를 이루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그럼 조금이라도 더욱 든든한 실거주 집을 찾는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일이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거든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전부 풀어야 하는 상황이 온답니다. 생각보다 본인에게 알맞은 실거주 집을 찾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 현재 본인의 재정 상황입니다. 너무 욕심을 부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든 생활이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너무 소심한 선택일 경우 아쉬움이 많이 남게 되고 다음 집으로 갈아탈 때
앞서 말씀드린 욕심을 부릴 확률이 높아져요. 본인의 재정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했다면 이제 어떤 실거주집을 선택해야 하는지 정해야겠죠. 다음 주 영상에서는 실거주집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수억의 영통역부터 망포역까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현재 광교가 수원의 대장이지만 일단 영통이라고 하면 학군과 학원가로 한 명성하는 지역입니다. 저희가 개인 매장을 운영하면서 학원이나 다른 상권이 만들어지는 데에는 그 지역의 상가 월세가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지역이 이전 메인 학원가를 뺏어오기가 힘들다는 점이죠. 신도시의 상가 월세가 당연히 비싸니까요. 영통 상권의 주력은 당연 학원가이고 병원과 먹거리 상권도 다양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90년대 후반 완공된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철역 인근 아파트들의 용적률을 확인해 보시면 사업성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하지만 영통이라는 입지적 특성상 다양한 연령대가 고루 이루어져 살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원과 나무가 많고 아파트 단지들 역시 외관상 관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탐방은 저희 부부와 둘째 딸도 함께 했는데 영통역부터 망포역까지 인근을 다 둘러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평지로 되어 있어서 부담이 없었네요. 망포역 주변 상권 역시 영통과 비슷한 모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통의 주력 상권이 학원가라면 망포는 병원이 더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거주 평균 연령층이 영통 쪽보다 좀 젊은 것 같다고 탐방 중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망포역 부근에는 신축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명칭에 영통이 들어가는 걸로 봐서 둘 중 어느 지역이 선호도가 높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탐방을 다녀온 이후 약속이 있어서 영통 아이파크 캐슬 2단지에 거주 중인 지인의 집에 방문을 했었는데 아파트 주변이 처음 입주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운 택지의 아파트 분양을 받으시거나 구축 아파트에 실거주 매수를 하신다면 너무 당장의 분위기보다는 몇 년 후의 모습을 상상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입지를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영통 포함 수원 쪽에 실거주를 매수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임차를 구하신다면 아직도 입주량과 분양을 앞둔 아파트가 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벌써 6월이고 탐방이 힘들어지는 여름이 다가오네요. 올해는 일찍부터 더운 것 같아요. 그래도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목표를 위해 조금 더 힘을 내야겠죠. 저희도 오늘 몸보신 좀 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합시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대동여지도가 완성됩니다.